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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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참석자분들 꽤 많이 들어와 주고 계신데 저희 한 30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혹시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까 30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서 음. 어우, 벌써, 많이 빨리 생각보다 들어오시네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네, 들어오는데요. 역시 개발자 플랫폼 너무, 인기가 많은 걸로. 네. 저희 노션에서 모든 오피스에 엘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저희가 엘모를 두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는 시간이 조금 좀 점심시간 이후 시간이라서 조금이라도 약간 졸릴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저희가 엘모와 함께 좋은 분위기로 웨비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저희도 너무 졸려서요, 지금. 너무 힘드네요, 요즘. 아, 진짜. 네, 일단 시간 된 것 같은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개발자 플랫폼 이번에 새롭게 릴리스가 됐죠? 그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갑자기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맞아요. 네. 일단은 정말 저는 고객 미팅을 많이 다니면서 뭐 이거 뭐 클로드 코드와 연결이 돼요. 뭐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계속 꾸준히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딱 개발자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정말 이제 앞으로 노션의 방향성이 조금 더 확대가 됐다라고 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3월 달에 커스텀 에이전트 릴리스 돼가지고, 와, 이거 되게 좋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세 달, 두 달, 두 달 반 만에 또 이렇게 릴리스를 해서 사실 여러분들도 되게 한편으로는 와, 뭐가 이렇게 계속 급박하게 돌아가, 뭐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게 반대로는 맞아요. 노션 직원들도 죽을 맛이에요, 정말. 너무 업데이트가 많고 너무 배워야 될 게 많고 해서 하지만 그래도 저희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활용해보고 써보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좋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으니까 저희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네. 저희 일단 발표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인사를 안 네, 그러네요. 드렸으니까, 아이고, 네, 마음이 오늘, 앞섰네요. 네, 개발자 플랫폼에서 AX 전환까지 요 세션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저희 토큰오션 이제 11번째 에피소드더라고요, 벌써. 11번째 에피소드인데, 요 세션에서 이제 저는 데모랑 이제 요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솔루션 엔지니어 이만준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A 안희진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희진님한테 일단 마이크 넘기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밑에 보시면 저희 이모티콘 누를 수 있는데 저희가 진행할 때 이모티콘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한 번에 너무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일단은 노션 디벨로퍼 플랫폼이 지난주에 출시가 되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2월 달에 커스텀 에이전트가 출시가 되었었잖아요. 환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저희도 내부에서 끊임없는 업데이트와 끊임없는 AI 여정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 파트에서는 일단 좀 노션에서는 이 AI 도입 그리고 AI 성숙도를 어떻게 네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안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1단계는 정말 단순하게 저희가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한테 그냥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가 뭔가 궁금한 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검색 엔진에 가서 무언가를 검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았을 때라면 이제는 저희가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를 꺼내서 간편하게 질문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처럼 바로 챗GPT한테 노션이 뭐야?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챗GPT는 저희가 웹에서 검색 가능한 질문들을 대해서 답변을 해줘서 그냥 바로 답변을 한 번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개인의 사고에 확장을 시켜주는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AI가 회사의 내부의 맥락이나 뭐 컨텍스트를 이해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사용자가 단순히 입력한 질문과 공개된 정보로 중심으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계로는 조금 더 이제 레벨 2가 됐어요. 그래서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업무 어시스턴트로서의 AI입니다. 이제는 AI가 개인의 업무 흐름 안으로 직접 들어오고요. 시간을 확실히 많이 절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드를 자동 완성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앱에 있는 정보를 검색을 해준다거나 문서 초안을 작성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의 내용을 요약하고 액션 아이템도 정리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뭐 저희가 회사의 AX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내에서도 보시면 팀원별로 AI를 활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AX를 말씀드릴 때, 나 AI 진짜 잘 쓰는데, 나 에이전트 이미 다 만들어서 이렇게 워크플로우 구축했는데, 랑 이게 회사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AX를 추진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개개인이 AI를 잘 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조직 전체가 이 AI를 업무 방식 안에서 녹여내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식과 맥락이 필요한 점이 이 레벨 2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국내에 계신 많은 기업에서는 아마 이 1단계나 2단계 사이에 머물러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노션에서는 이 2단계를 노션 AI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노션 AI 스크린샷 오늘 찍어서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LLM 모델들을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질문을 바로바로 입력해서 답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노션 AI를 활용하면 사내에 축적된 지식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AI 미팅 노트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는 기능이기도 한데 저희가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거나 아니면 액션 아이템을 바로바로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예전부터 작년 노션 AI for 워크가 출시된 이후로 뭐 슬랙이라든지 구글 메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커넥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굳이 그 툴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저희 엔터프라이즈 서치 기능을 통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션 AI 채팅창에서 뭐 이번 주 개발팀의 주요 일정을 알려줘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단순히 웹에서 검색한 정보는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는 캘린더, 그리고 회사에 있는 모든 미팅 노트, 프로젝트 정보를 훑고 그 베이스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회사의 컨텍스트를 많이 참고해서 답변을 해주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실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든지 문서라든지 미팅 기록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더 업무에 가까운 답변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제가 뭐 AI 어시스턴트, 즉 비서의 역할이었었잖아요. 이제는 비서를 넘어서 다음 단계는 제 팀원이 됩니다. 팀원이라고 하면 제가 바라는 거는 약간 1인분의 역할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비서는 제 생산성을 많이 도와주고 저희 팀의 업무를 조금씩 처리를 해줬지만 그래도 제 업무를 대신 해줄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이제 3단계 에이전트로 넘어가서는 저희 커스텀 에이전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1, 2단계에서는 주로 저희가 직접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다거나 프롬프트도 번거로울 때는 뭐 저희가 녹음 기능을 통해서 뭐 나 뭐 해야 되는데 이것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일일이 제가 원하는 액션을 하나하나씩 다 액션을 취했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3단계에서는 AI가 특정 역할과 책임을 이제 가진 에이전트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영업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문의 티켓이 뭐 저한테도 많이 가끔 들어오는데 이런 반복적인 업무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나 대신 누군가가 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상상을 하고 있을 때 이 커스텀 에이전트가 나오게 되면서 저희 노션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훑고 만약에 에이전트가 대신 답변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에이전트가 뭐 프롬프트나 아니면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영업팀이나 사업개발팀에서는 저희를 지원하는 에이전트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 단계에서 좀 핵심은 반복적인 업무를 많이 자동화를 시켜놓고 저희 팀원들이 조금 더 생산성이 높거나 중요한 업무에 포커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저희 그 램프라고 핀테크 회사가 있어요. 한 2,000명 정도 규모인 회사인데, 램프는 정말 지금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 같은 경우에도 노션을 정말 커스텀 에이전트를 많이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예시이고요. 커스텀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 흐름 안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 노션 안에서 여기 보시면 가끔가다 이 얼굴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팀원도 이 안에서 같이 워크플로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AI를 막 많이 써야 되고 잘 활용을 하려고 해도 매번 같은 비슷한 질문을 입력하기도 굉장히 번거롭다고 느껴지실 때도 있고 반복되는 요청도 나 대신 좀 대신 처리해주면 좋겠다라는 점도 이 커스텀 에이전트가 다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노션 같은 경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 정기적으로 주간 회의를 모든 AI 미팅 노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세일즈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마케팅 팀에서 이번 주에 행사를 여러 개를 진행을 하는데 뭔가 이번 주에 참석하는 고객사분들이 저한테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마케팅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거를 저희가 AI 미팅 노트로 팀마다 다 회의록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정말 노션 AI한테 열어서 이번 주에 진행하는 마케팅 행사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 동영상을 다시 하나 재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리더십 미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월요일, 화요일에 이 리더십 미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걸 트리거 기반으로 걸어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노션 전사에서 진행했던 회의 내용을 읽고 주간 업무 보고서를 정리를 해서 나한테 전달해 줘 라는 트리거를 걸어뒀을 때 제가 별도로 굳이 그 팀원분들을 찾아서 슬랙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서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노션 AI가 쫙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희 커스텀 에이전트는 트리거 기반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자료를 그때그때 필요한 시점에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가장 마지막 단계, 4단계인데요. 현 시점에서 이 4단계에 지금 속해 있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좀 생각하는 4단계 AI는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정말 원활하게 이 에이전트가 저 에이전트랑 얘기를 하고 이 에이전트에서 액션을 취한 거를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저희 에이전트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I 코딩을 위해서 저희가 멀티 에이전트 환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고객 경험이나 CX의 일부 프로세스를 좀 어느 정도 자동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이 시스템으로서의 AI를 조금 지원 드리고자 저희가 이번에 디벨로퍼 플랫폼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궁극적으로 기사로 좀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1인 기업인데 여러 에이전트를 돌려서 그 매출액이 뭐 천억까지는 아니겠죠. 뭐 100억 정도 이상으로 성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좀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계속 작동을 하게 되면서 운영 레버리지를 높이고 그리고 제품 출시 속도도 빨리 앞당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션 크리티컬한 프로세스까지 자동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 AI가 정말 단순한 그냥 생산성을 높여주는 도구를 넘어서 저희 조직에서 운영하는 방식의 일부가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저희 노션에서 생각하는 AX 방향성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저희 노션은 첫 번째로 모델 유연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여러 가지 LLM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노션에서도 AI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가 굉장히 주기가 빠르고 요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AI 모델과 AI 시장은 진짜 많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좋은 모델이 내일도 가장 좋은 모델이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LLM 모델 안에서 락인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과 에이전트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노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앞으로 AI를 더 많이 활용을 하려면 AI가 잘 이해하는 언어로 저희가 내용을 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AI 친화적인 지식관리 체계라고 해서 AI가 앞으로 더 좋은 답변을 주고 더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먼저 좋은 컨텍스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업무 환경에 보면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 그냥 뭐 저희끼리 구두로 소통이 되거나 문서화되지 않고 뭐 저희끼리 개인 머릿속에 남아있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뭐 가끔가다는 저희가 뭐 메신저 대화창이나 아니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모든 정보들을 저희는 노션 안에서 좀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AI 전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 안에서 저희는 암복지가 좀 자연스럽게 문서화가 되고 그 다음에 문서화가 된 게 구조화가 되고 다시 활용을 할 수 있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저희가 전사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AI가 일부 개인의 생산성 도구에만 머문다면 조직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특정 팀이나 특정 개인이 AI 잘 쓰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지만 이 AX를 전사적으로 좀 잘 작동을 하려면 조직 전체가 함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커스텀 에이전트가 나오고 나서 정말 많은 직원분들이 커스텀 에이전트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서 가장 잘 만든 커스텀 에이전트는 정말 다른 팀에 사용을 할 수 있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만든 가장 좋은 성공 사례가 팀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고요. 이 팀의 성공 사례가 전사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을 노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오늘 웨비나의 포커스에 맞춰서 에이전트 OS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조직 안에서 하나의 AI나 에이전트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에이전트가 다양한 시스템들과 연결이 돼서 함께 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영업팀 에이전트, 고객 지원팀 에이전트, 개발 에이전트, 역할별로 각자 에이전트가 생기고 이 에이전트들도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말 개발팀이 아니거나 아니면 개발팀이더라도 정말 쉽게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필요한 시스템을 연결을 할 수 있거나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 액션이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노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AX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에는 환주님께서 직접 데모로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이 토크노션 시리즈가 조금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런저런 지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보시겠지만 이렇게 저희 이렇게 마이크도 생겼고요. 앞에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카메라도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호샤시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헛소리는 그만하고요. 이제 데모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앞단에서 이제 희진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이제 4단계 시스템으로서의 AI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으로서의 AI는 도대체 뭐지? 이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 시스템으로서의 AI는 저희가 이제 저희 이번 웨비나 주제로 삼았었던 그런 에이전트 OS로서의 그런 AI다, AI 플랫폼이다라는 걸 조금만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서도 이제 희진님이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저희가 각 그 단계별로 이렇게 풀어 나갔었던 AI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좀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 저희 아까 전에 이제 챗GPT 같은 거 설명드렸었잖아요. 이제 1단계와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이제 직접 사람들이 질문이나 아니면 원하는 것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결과물로서는 질문에 대한 되게 공통적인 웹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단일 결과물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2단계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제가 또 직접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뭔가 직접 액션을 요청을 하던가 질문을 입력을 해야 하고 결과로서는 공통적인 플러스 업무가
업무와 이제 밀접된 그런 단일 결과물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션에서 쓰는 노션 퍼스널 AI랑 비슷한 거겠죠. 그러면 3단계는 이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이제 커스텀 에이전트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트리거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자기가 스스로 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단계와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그리고 업무와 밀접한 단일 결과물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4단계는 그럼 어떤 걸까요? 지금 보시면 1단계는 입력이 같았고 2단계랑 3단계는 결과가 같았는데 이제 3단계와 4단계는 그럼 뭐가 같을까요? 네. 4단계 같은 경우에는 3단계와 마찬가지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 발동을 하는데요. 3단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결과물이 공통 플러스 업무와 밀접한 순차적이며 연속적인 결과물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단계에서 4단계로 갈수록 자동화의 정도랑 그리고 그 자동화의 가치 자체가 훨씬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3단계 커스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보셨다시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에이전트가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주간 보고 에이전트가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주간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생성된 보고서를 이제 문서화, 페이지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고서 링크를 이메일과 메신저로 전달을 합니다. 언제?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돌게 되는데요. 이게 연속적인 연속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도 뭐 결과물이 3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건 단일 결과물이에요. 왜냐면은 요 주간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페이지화를 하고 링크를 전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메인이고 그 외에 뭔가 부가적인 것들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단일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4단계를 가보겠습니다. 4단계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는 PRD가 생성이 됐다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랬을 때 결과물로는 이제 순차적이고 연속적인 결과물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딱 썼을 때 저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요거를 조금 한번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PRD가 생성되면 이벤트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에이전트가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에이전트는 테스트 케이스를 제작을 하고 테스트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에이전트 1번이 에이전트 2번에게 업무를 넘깁니다. 그럼 에이전트 2는 이제 코딩을 진행을 하고 요 에이전트 1이 생성한 테스트들을 진행을 하고 또 PR, 코드 이제 풀 리퀘스트라고 하죠. 코드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 3도 이게 끝나자마자 이걸 다 받아서 실제 환경에 반영된 그런 결과물들 그리고 테스트 결과 값들을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거를 다시 노션으로 던져서 PRD를 업데이트를 하는 어떻게 보면 시작에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돌아가죠. 저희 엔드 투 엔드 개발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지금 결과물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결과물로서는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성공 조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결과물로는 코딩과 이런 테스트 진행한 내용 그리고 PR 이렇게 2개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 반영 결과 값들을 하나를 생성을 해서 이제 PRD까지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의 인볼버먼트는 크게 많이 없는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그러면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도 이걸 억지로 어떻게 끼워 맞추려면 가능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에이전트 1은 노션 에이전트, 에이전트 2는 클로드 에이전트, 에이전트 3는 깃허브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요렇게 만약에 에이전트 1, 2, 3이 다 노션 에이전트였다라고 하면은 예. 과거에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안 가능했던 거는 요 노션 에이전트와 클로드 에이전트와 깃허브 에이전트 요 세 개가 이렇게 연결돼서 연속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안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가능해진 걸까요? 그건 바로 노션 디벨로퍼 플랫폼, 이제 노션 개발자 플랫폼 덕분이죠.
이제 저희가 노션 이 개발자 플랫폼이 생기면서 기존에 그냥 희주님도 앞서서 설명을 이제 좀 해주시기는 했지만 앞전에 저희가 못했었던 많은 것들이 정말 정말 상당 부분 가능해졌어요. 이제 정말 이걸 좀 막말로 하자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고객분들을 만나 뵙고 할때 좀 많이 자신감이 붙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노션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하면은 되게 쭈구리 같이 막 맞아요 안 돼요 막 이랬는데 요즘엔 되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되게 많이 좀 당당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저 역시도 요 개발자 플랫폼에 많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디벨로퍼 플랫폼, 개발자 플랫폼들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워커스입니다. 노션에서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희 디벨로퍼 플랫폼의 키라고 생각은 해요. 가장 중요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기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건데 워커스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 안에 기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워커스란 기능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노션으로 싱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노션 쪽에서 뭔가 그 입구와 출구를 만들어 연결점을 제공해 줬어야 요 싱크가 가능했거든요. 이제 이 워커스를 직접 만듦으로써 예를 들어서 저희 PIM 시스템이 됐다. 아니면은 WMS 시스템이 됐다. 근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나는 노션으로 불러오고 싶어. 근데 예전에는 노션에서 그 연결점을 안 만들어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었어.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워커를 생성을 해서 싱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누구가 아무도 안 쓰고 우리만 쓰는 뭔가 특정 외부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데이터 값을 노션 페이지로 불러와서 노션 데이터베이스로 불러와서 싱크를 할 수 있고 그 싱크한 데이터 값을 노션 내부에서 노션 AI를 돌려가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되게 가장 필요했던 기능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런 좋은 기능이 워커 안에 존재합니다. 워커의 두 번째 기능은 노션 내에서 동작하는 커스텀 코드를 배포를 해서 에이전트가 이걸 호출해서 업무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만 했을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노션 안에서 뭔가 트리거가 이렇게 딱 발생을 해가지고 외부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노션에서 외부에 있는 시스템들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됐어요. 그냥 저희가 MCP를 주로 활용을 했었는데 MCP를 활용을 해서 외부에 있는 솔루션들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하는 거에 그쳤지 노션에서 직접적으로 외부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그게 저희가 어디까지나 MCP를 활용한 거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토큰을 쓰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느려지고 결과값이 가끔씩 좀 달라질 때도 있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단점들이 작용했었는데 요 이제 워커의 커스텀 코드 배포를 하는 기능으로 그런 것들을 정말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워커 웹훅 요거를 활용을 해서 외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벤트랑 요청을 트리거로 삼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의 모든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이 업데이트 됐을 때 아니면 노션에 페이지가 추가됐을 때 이런 노션 내에서의 트리거들이 노션의 워크플로우를 발동을 했다면 지금은 외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벤트 요청을 트리거가 돼서 이제 노션 안에서 워크플로우들이 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쉬운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음, 우리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만약에 MS 팀스를 메신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슬랙은 가능했지만 팀스에서 메시지가 왔을 때 노션 내부에 있는 커스텀 에이전트가 돌아간다. 아니면은 노션의 어떤 특정 페이지가 업데이트 된다. 이런 이제 조건들을 수용시키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워커를 통해서
MS 팀스에서 특정 채널에 특정 메시지가 왔을 때 노션 페이지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즈 케이스들도 가능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이 세 가지가 워커의 신기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워커 역시 이제 디벨롭 플랫폼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워커를 디벨로퍼 플랫폼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거 함정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좀 이렇게 빠져들었었던 함정이긴 한데 아무튼 워커 역시 디벨로퍼 플랫폼의 일부다. 그러면 워커 말고 딴 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노션 CLI, 이제 NTN이라고 하는데 요 CLI를 이제 활용을 해서 터미널에서 노션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업데이트하고 노션 쪽으로 이제 코드를 배포하고 이런 개발 업무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이제 CLI 터미널 하면 개발자분들이 아니면은 요게 뭔지 정확히 잘 인지는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걸 통해서 이제 한 화면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게 저희가 지금 저희 터미널에서 노션 CLI를 불러온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노션에 접속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헬프를 했을 때 이렇게 워커를 불러올 수도 있고 API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뭔가 모디피케이션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노션 페이지에도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션 CLI를 활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미널 왼쪽에 클로드 코드 같은 걸로 개발을 막 한 다음에 여기 클로드 코드가 개발 다 하면은 오른쪽 터미널에서 워커스, 디플로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드를 배포를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개발자들이 이 터미널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그들의 대부분의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 개발자분들은 되게 우와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렇구나 좋겠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실 분들은 정말 잘 쓰시겠지만 뭐 안 쓰신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익스터널 에이전트 API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외부의 에이전트도 노션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부 에이전트가 뭐냐라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 커스텀 에이전트랑 이런 곳에 노션 커스텀 에이전트는 사실 노션 커스텀 에이전트가 메인이고 그 커스텀 에이전트가 다른 LLM을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서 에이전트도 쓸 수 있고 클로드 에이전트도 쓸 수 있고 데카곤 쓸 수 있고 보시면 여기 니하 파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거 개인이 만든 에이전트거든요. 근데 저희 고객사 분들 중에서는 되게 전사 차원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에 가장 잘 적합한 에이전트를 실제로 개발하신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특정 업무를 할 때는 본인들이 투자하고 개발한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분들은 그들이 직접 만든 에이전트를 이런 식으로 니하 파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름처럼 넣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이제 단발적인 예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커스텀 에이전트 보시면 지침 안 넣었고요. 워커스 새로 붙여놨습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린 거. 요거는 업데이트를 대신 해주는 이제 워커스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발동할 때 에이전트를 노션 거를 쓸래, 외부 에이전트를 쓸래 이런 걸 이제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더 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디벨롭 플랫폼 마지막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상황입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에이전트 SDK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노션 커스텀 에이전트를 이제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 커스텀 에이전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스텀 에이전트의 트리거는 결국에는 내부에서 발동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외부에서 이제 트리거가 발생을 하든 해도 노션 에이전트를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뜨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되게 많이 열렸다 이제 예전에 조금 어느 정도 닫혀 있었던 노션이었으면은 정말 우리 모두와 함께 해요 하면서 지금 활짝 열어버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네 가지 설명드렸어요. 이제 워커스 설명드렸고, CLI, 노션 CLI 설명드렸고, 익스터널 에이전트 API와 에이전트 SDK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게 지금 당장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노션 CLI, 요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실 수 있고, 워커스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붙이시려면 쓸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하지만 익스터널 에이전트 API는 그리고 에이전트 SDK는 프라이빗 알파와 베타 모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쟤 너무 입만 털고 아무것도 뭔가 실제로 돌아가는 거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 디벨로퍼 플랫폼 통해서 만든 거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두 개 만들어 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데모를 직접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버셀로 만든 이제 가짜 웹사이트예요. 요 가짜 웹사이트에 있는 컴포넌트를 저희가 이제 디벨로퍼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고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트 방금 보셨죠? 이런 식으로 있고 이건 PRD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PRD를 이렇게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 웹사이트를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개요, 기능 요구사항, 그리고 완료 조건 이런 것들을 넣어 놓은 상황인데요. 그래, 요거 개발할 만하다 해서 요걸 in development로 스테터스를 바꿔뒀습니다. 이렇게 스테이터스를 바꾸면 이게 트리거로 작용을 하면서 커스텀 에이전트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워커를 불러오게 되면서 작동을 합니다. 위에는 이제 요 커스텀 에이전트의 지침이죠. 그러니까 지침 플러스 워커의 조합으로 발동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면은 속성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을 때를 트리거로 보고 있고 지침은 다음과 같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침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이제 워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들을 활성화를 시켜놨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커스텀 에이전트가 돌아가서 이런 이제 결과값을 냈어요. 보시면 GitHub PR이 나왔죠. 그리고 커밋 서머리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 GitHub PR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한번 버셀 상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가 어떻게 이 코드 베이스를 바탕으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보시면 이 버셀 쪽 가서 프리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눈치 못 채셨겠지만 원래 오른쪽 우측 상단에 이 버튼 없었거든요. 다시 못 믿겠으면 보여드리겠지만 귀찮으니까 안 그럴게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그래 요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다 해서 이제 코드를 머지를 해보겠습니다. 컨펌 머지를 딱 누르면 딱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저는 요 다크 모드 추가라는 PRD를 in development로만 바꿔놨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 사이클을 쫙 돌고 implemented로 상태값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 1에서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에서 활용된 에이전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션 커스텀 에이전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클로드 코드입니다. 그리고 워커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워커한테 PRD를 일단 클로드 코드에 전달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PRD에 맞춰서 개발 진행해. 그리고 GitHub에 PR 생성해. 마지막 볼셀에 반영해. 요 네 가지 이제 뭐랄까요? 잡을 줬어요. 이게 네가 해야 할 일이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워커야 이래라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고 아웃풋으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PRD가 업데이트가 됐고 웹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됐고 PR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두 개의 각기 다른 에이전트를 순차적으로 활용해서 세 개의 최종 결과물을 생성한 첫 번째 데모입니다. 이번엔 또 두 번째 데모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데모는 버그예요. 이렇게 버그 리포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가 만료되어도 재사용이 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이거 긴급해요, 빨리 고쳐줘요 하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PM이 요거를 딱 보고 그래, 고쳐줄게 해서 에이전트 작업으로 아까처럼 스테이터스를 바꿉니다. 상태값을.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커스텀 에이전트가 돌아가겠죠? 커스텀 에이전트가 이런 결과값을 내게 됩니다. PR을 생성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속성값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커스텀 에이전트는 어떤 설정값을 가지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침은 정말 그냥 단순합니다. 너 그냥 워커한테 맡겨. 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너는 그냥 URL을 워커한테 넘기기나 해.가 끝입니다. 이게 이제 노션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버그 픽스 에이전트가 발동을 합니다. 버그 리포트 페이지의 URL을 받아서 클로드 에이전트가 버그를 분석하고 GitHub 퍼브를 자동 이제 PR을 자동 생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에이전트가 돌아가자마자 지금 아까 전에 에이전트 작업에서 바로 레디 투 머지로 상태값 바뀌었죠? 요 맨 밑에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결과값까지 쭉 입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PR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GitHub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결과값들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 코드도 뭔가 파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들은 다 이제 클로드 에이전트가 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머지를 해보겠습니다. 머지까지 올려버리고 컨펌이 되면 아까처럼 레디 투 머지였었던 상태값이 픽스드로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엔드 투 엔드 개발 사이클을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결과물, 데모 결과물입니다. 에이전트는 여기서는 세 가지가 쓰였어요. 첫 번째는 클로드 에이전트, 두 번째는 GitHub 에이전트, 세 번째는 노션 커스텀 에이전트입니다. 커스텀 에이전트는 물론 그냥 트리거로 사용된 게 거진 전부이긴 하지만요. 워커는 아까보다 조금 더 역할이 많았죠. 첫 번째는 리포트를 클로드 코드에 전달한다. 두 번째는 리포트에 맞춰서 개발을 진행한다. 세 번째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고 테스트까지 하고 네 번째로는 GitHub에 PR을 생성한다. 다섯 번째는 노션의 결과를 업데이트한다. 입니다. 아웃풋 네 가지가 나왔죠. PRD가 업데이트되고 테스트 케이스가 생성되고 테스트 진행 그리고 결과가 생성이 되고요. 또 PR까지 생성이 됐어서 세 개의 각기 다른 AI 에이전트를 순차적으로 활용해서 네 개의 최종 결과물을 생성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데모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앞에서 개발자 플랫폼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왜 설명을 했냐라고 하면 저희 오늘 웨비나 주제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엔 저희 오늘 에이전트 OS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이 에이전트 OS는 무엇이며 또 이게 한편으로는 어찌 노션이 감히 니들이 에이전트 OS라고 하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노션이 에이전트 OS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컨텍스트, 특히 문서, 데이터베이스, 위키가 일단 노션에 다 남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커스텀 에이전트, 외부 에이전트, 워커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부 시스템에 저희가 직접 뭔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올 수도 있고 통신을 하면서 서로 뭔가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교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외부 시스템으로만 그게 가능하냐? 아니죠. 또 다른 외부 시스템에는 또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워커스, 커스텀 에이전트, 외부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액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실행을 함에 있어서 노션의 맥락과 권한을 활용하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이 외부 시스템에 뭔가 작용하기 위해서 노션이 가지고 있는 요 컨텍스트들 그리고 노션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외부 시스템과 노션이 서로가 서로에게 라이트를 할 수 있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션이 맥락의 중심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다른 외부 시스템에 있는 모든 것들을 AI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에이전트 OS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냥 궁극적으로 노션은 에이전트가 일하기 위한 작업 환경, 이게 컨텍스트죠. 실행, 그건 액션, 그리고 거버넌스,
권한 감사를 한 공간에 묶어둠으로써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를 그리고 노션과 외부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에이전트 OS라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쉼 없이, 와, 벌써 44분이네요. 쉼 없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희진님이 오늘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었던 것들 마무리하는 자리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다시 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노션에서 좀 지향하는 그 AX 4단계의 좀 주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현주님이 데모도 많이 보여주셨고 저희가 좀 계속 에이전트 OS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을 사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좀 공통의 맥락이라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가 무조건 필요하게 될 텐데 모든 에이전트가 같은 정보를 보고 같은 정보를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저희 노션에서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사람 중심의 설계입니다. 에이전트를 만들 때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는 팀별로 우리 회사에서는 내 팀 안에서는 어떤 에이전트를 구축을 해야지 좋을까라는 질문을 저희 내부에서도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고객사 방문을 하더라도 정말 팀별로 많은 고민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노션에서 생각하는 거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업무를 에이전트한테 맡길지 정의를 하고 어떤 범위 안에서 작동하게 할지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저희가 디벨로퍼 플랫폼이 지난주에 출시가 되면서 저희 AX 4단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행사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성수동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내일까지 저희가 내일 아마 마감을 할 예정인데 내일까지 꼭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관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웨비나 좀 거의 50분 가까이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설문조사 저희 QR코드를 통해서 좀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희도 내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